자, 안녕하십니까. 82의 FAT 1급 우리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론 문제죠. 결산정리 사항 중에서 비용의 발생에 해당하는 거래를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일단 비용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선수가 들어가게 되면, 자, 수가 들어가면 수익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선급과 미지급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우리가 이 선급 같은 경우에 회계 처리하게 되면 우리가 분기 어떻게 되죠? 차변에 선급 비용, 그죠? 대변에는 보험료,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미지급분이라고 그랬는데, 미지급 부채니까 대변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차변에는 뭐 보험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비용의 발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비용이 뭐 한 거예요? 대변에 가니까 이거는 소멸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거는 비용의 뭐예요? 발생.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을 계산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영업이익은 우리가 공식이 어떻게 되냐? 매출액에서, 그죠? 매출 원가를 뭐 해주면, 그죠? 빼주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주게 되면 바로 영업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매출액이 얼마가 있는가 봤더니 200만 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매출 원가를 구해야 되는데, 자, 매출 원가는 기초에다가 단기의 순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을 빼주게 됐을 때 매출 원가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기초 상품이 얼마가 있는데 8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매입액이 50만 원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기말 상품이 25만 원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계산기 잡고, 자, 80만 원과 아울러서, 자, 80 플러스 5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만 원 해주게 되면, 매출원가는 얼마가 나온다? 105만 원이 매출원가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럼 105만 원을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빼주게 되면, 자, 우리가 200만 원에서 빼주게 되면 얼마예요? 95만 원만큼이 매출 총 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판비를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퇴직급여 판비 맞고요. 여기에서는 해당이 없는 게 뭐예요? 이자 비용이나 기부금. 요것은 뭐에 해당이 돼요? 그쵸, 영업 외비용이죠. 그럼 여기에서 판비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퇴직급여 9만원. 그죠? 그 다음에 또 세금과 공과 4만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예요? 13만원을 빼줘야 되겠네요. 그죠? 자, 빼줬을 때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럼 82만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정답은 영업이익 8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다음 문제 보시게 되면 12월 30일 날 회계 처리를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여기 보니까 소모품은 전부 다 무슨 처리? 자산 처리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처음에 4월 1일 날 차변의 소모품 하고 150만 원, 대변에는 뭐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됐겠죠. 자, 그럼 오늘 12월 30일이 아닙니까? 그럼 제가 그러면 차변에 소모품 B가 와야 되고, 대변에 소모품 이렇게 와야 되죠. 그러면 자산 처리했으니까 제가 자기 사량에 그래서 사용액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미사용액이 30만 원이니까 사용액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그죠? 120만 원이 사용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게 되면 재무상태표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유동자산은 180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유동자산은 현금서부터 상품까지가 유동자산이에요. 상품까지가. 그러면 요거 다 더하면 140에 180 유동자산은 180 맞고요.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이 유형자산이죠. 자, 유형자산은 60만 원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가 뭐하고 뭐예요? 임대보증금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죠. 근데 틀렸네요. 130인데 160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자본금은 뭐예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을 두 개 더한 거거든요. 그래서 50만 원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출장비에 관련된 내역이 나와 있어요. 처음에 이 출장 가는 사원한테 가지급금을 25만 원을 줬었네요. 그러면 우리가 초창기 때 어떻게 분기가 됐겠어요? 그쵸. 차변에 가지급금 25만 원 이렇게 됐고, 대변에 뭐 현금 25만 원 이렇게 됐는데, 자, 지금 이제 출장 갔다 와서 정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식대하고 뭐 교통비하고 하니까 여비교통비가 20만 원이 정산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 5만 원은 회사에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현금이 5만 원 들어오고 차변에 있는 가지급금이 어디로 간다? 그죠? 대변에 들어가줘야 되겠죠? 25만 원. 자, 이렇게 처리가 들어간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을 구하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기말상품 재고액. 자, 먼저 우리가 기말상품 재고액을 구하려고 했더니, 자, 매출액이 7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원가를 빼주게 되면 뭐가 나와요? 매출 총이익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매출 총액이 210만 원이 나와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700만 원에서 어떤 금액을 빼줬을 때가 우리가 210만 원이 나오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700만 원에서 210만 원. 자, 그럼 490만 원이 뭐라는 거예요? 매출 원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거 빼주면 이만큼이 나오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매출원가 공식은 어떻게 돼요? 기초에다가 단기 순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을 빼주게 되면 매출원가 이렇게 나오는데 매출원가가 지금 210만 원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초와 매입액을 더하니까 6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떤 금액을 자, 600만 원에서 어떤 금액을 빼주니까 210만 원이 나왔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우리가 한번 그러면 600만 원 마이너스 210만 원을 빼주게 되면 자, 390만 원만큼이 뭐가 된다? 아니죠. 600만 원에서 210만 원을 빼주는 거죠. 그죠? 아니지. 매출원가 죄송합니다. 이게 매출원가가 210만 원이 아니라 매출총액이죠. 여기 490만 원이 되는 건데 제가 엉뚱하게 썼어요. 그죠? 자, 그러면 600만 원에서 490만 원을 빼주게 되면 110만 원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말상품이 되는 거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7번 가와 나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이렇게 있네요. 자,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 오면 우리가 이제 매출채권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의 매출채권의 대손에 대해서 대손 충당을 설정할 때 계정 과목은 우리가 대손 상납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물어봐라 그랬는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또 면세사업, 토지와 관련된 거 이거 전부 다 우리가 공제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해당이 되겠어요.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 상품권 양도 같은 경우는 공급에 해당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상속세 물납도 마찬가지, 또 주식의 양도 마찬가지. 정답은 희진 씨가 얘기한 게 정답이죠. 건물을 우리가 현물 출자로 하는 그런 형태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하는 건데요. 이 문제 되게 어렵네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일기 확정의 신고 자료래요. 자, 여기서 납부할 세액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단 매출액이 1억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공고가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구하는 거니까 매출세액에서, 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납부세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납부세액이 나오는데 지금 공급가액이 1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10% 계산을 해준 게 세액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이게 이제 세액이 되는 거죠. 자, 이 하치장 반출액이라는 얘기는 창고에서 물건을 빼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이제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죠. 자, 여기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700만 원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로 적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게 업무 추진비가 200만 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접대비는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700만 원에서 어떻게 된다? 200만 원을 빼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입세액은 얼마다?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주니까 납부세액은 5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실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이제 보시니까, 자료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사업장을 이전하는 서대문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았대요.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의 변경 내용을 확인해서 주소와 담당자 메일을 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뭐에 대해서 해줘야 돼요? 기초정보에 관련돼서 우리가 입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회사에 관련된 게 그린 필터예요. 지금 현재가. 그럼 이제 우리가 회사 등록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회사 등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개업 연월일이 지금 2019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가 2025년이니까 7기가 해당이 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11087-03213 맞고요. 그 다음에 장은호가 대표, 그 다음에 개업 연월일이 보니까 2019년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 개업, 여기에서는 그냥 그것을 중요시 안 하게 했네요. 자, 설립연월일, 개업연월일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것도 고쳐줘야 되거든요. 2019년 자 8월 4일인데 0804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네,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소가 서대문구 충정로 7길에 29 틀렸죠. 주소도.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바꿔줘야 돼요? 10이라고 바꿔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서매업, 여기 종목은 지금 업태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업태가 도서매업이고 정수기 필터회 이렇게 맞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서대문 세무서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방, 여기 지방세는요 구청에서 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됐어요. 그래서 지금 주소 하나 고쳤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일 주소 바꿔야 되잖아요. 자, 메일이 지금 보니까 그린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린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바꿔줍니다. 블랙이라고 했던 것을 GREEN 이렇게 해서 그린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다 한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별 초기월에 들어가서 입력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외상매입금에 대해서 고치라고 했으니까 바꿔보겠습니다. 자, 먼저 세계환경은 700만 원이잖아요. 자, 700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동아테크 자 500만 원 맞고요. 그 다음에 필터 세상이라고 입력을 해야 되겠네요. 자, 필터 자, 안 찍히죠? 자, F2 키를 눌러주시고 여기다 필터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필터 세상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송인가요? 자, F2 마찬가지 눌러주시고 이송. 자, 이솜인가요? 아, 예, 이솜이군요. 이솜. 자, 뭐냐? 이솔이에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자, 이솔.
나오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1200만 원이죠.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3,400만 원, 여기도 3,400만 원 됐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을 하는 걸로 들어갈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여기 이제 보니까 날짜가 3월 27일이네요. 3월 27일.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느냐, 출장 수리비 해가지고 냉난방기를 수리하고 영수증으로 받았는데요. 지금 여기 이런 영수증은 3만원까지가 한도라고 그랬는데 8만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격 증빙에 대한 불비가산세가 붙게 돼요. 자,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사무실 냉난방기를 수리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는 출금 전표로 해서 수선비 이렇게 우리가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수선, 자, 800번대 번호로 처리를 해 주시고, 자, 금액은 8만원이죠. 자, 8만원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이 뭐라고 수행과제가 나왔느냐?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니까 수선비 처리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영수증 수치 명세서와 2번 양식과 1번의 서식을 작성해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전체 메뉴로 들어가서 여기 보시게 되면 영수증 수치 명세서라고 있어요. 자, 여기로 들어와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영수증 수치 명세서 여기다 입력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2025-0327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모든 수리잖아요. 모든 수리. 그 다음에 하는 점 이렇게 입력하시고, 주소 입력하시고, 서울특별시, 자, 강남구, 자, 강남구, 역삼로, 자, 111 이렇게 입력을 하셨어요. 하시고 사업자 번호도 입력해요. 60381, 그 다음에 16391 391 입력하고요. 금액은 8만원.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이 뭐냐 이런 얘기거든요. F2 키를 눌러서 수선,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자, 여기다 수선비로 처리를 하시고 이렇게 내려오시면 끝나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보니까 두 건이 14만 5천 원이라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양식에 보면 지금 얘가 한 건밖에 안 땡겨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상단에 명세서 불러오기라고 나온 거 있죠. 요거를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서 14만 5천 원으로 바뀌었죠. 그죠? 자, 이렇게 처리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끝났어요. 자, 다음 문제 들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보니까 날짜가 3월 30날이네요. 그죠? 자, 3월 30날 우리 한번 전표 보는데요. 자, 대출금 이자 계산서가 나와 있어요. 지금 그죠? 자, 여기 보니까 대출금 이자 계산서에 보니까 원금이 2,500이고 그 다음에 이자가 16만 2천 원이 나와 있네요. 자, 자료 2번에 보니까 보통은행 국민은행이에요. 여기서 25162만큼. 자, 자료 볼까요? 자, 단기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약정이자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상환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이거를 분계 입력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입력을 하는데, 여기 보통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간 게 3월 30일이에요. 근데 여기 혼동을 해서 이자 계산서가 3월 31일이라고 해서 여기다 3월 30일을 적어주시면 안 되고, 자, 언제 보통예금에서 돈이 빠져간 날짜로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3월 30일. 그러면 우리가 분개하게 되면 단기 차입금이잖아요. 단기차.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어디에서 빌렸어요? 국민은행이잖아요. 국민. 하시고, 국민은행 보통이니까 보통에다 선택을 해주시고, 자, 금액은 얼마예요? 25,00. 자, 2,500만원. 그 다음에 또 이자 비용이 나가죠. 그죠? 이자 비용. 자, 이자 비용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 비용에 대한 금액이 아까 16만 2천 원이었잖아요. 자, 하시고, 대변에다가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예금은 국민보통에서 빠져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국민보통. 자, 이렇게 해서 금액은 25,162,00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화재보험료 영수증이 있네요. 자, 보험료가 지금 82만 5천 원이 우리가 이제 되어 있고요. 자, 자료 볼까요? 상품 보관용으로 해서 화재보험에 가입된 보험료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니까 출금 전표로 나갔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날짜가 여기 보니까 언제 날짜예요? 5월 23일이네요. 그죠? 자, 5월 23일. 자, 이제 여기 보니까 차변에 여기다 이제 출금 전표를 해야 되겠죠. 그죠? 현금으로 나갔으니까 보험료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800번대의 보험료 자, 선택하시고 자,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예요? 지금 82만 5천 원이잖아요. 그죠? 하시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갔는데 여기 이제 뭐라고 했느냐 봤더니 자산 처리하래요. 그러니까 이 보험료라고 쓰면 안 되겠네요. 그죠? 선급 비용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죠? 이렇게 자, 끝까지 잘 봐야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문제도 볼게요. 여기 보니까 통신비에 관련된 거네. SK텔레콤이니까. 영업팀 홍종호의 업무 휴대의 전화 요금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하고 통신비로 처리를 하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날짜가 6월 달 거고요. 6월 10일 날 거네요. 자, 6월 10일 날짜. 자, 출금 전표 하고요. 통신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800번대. 자, 금액이 얼마 나왔어요? 89,500원 나왔죠? 자, 이렇게 하면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음의 할인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니까, 언제 날짜냐? 당좌예금의 거래 내역을 보니까 8월 14일 날짜이네요. 자, 그럼 8월 하고 14일 날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건가 볼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리치에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음을 국민은행 서대문지점에서 할인하고 우리가 어음 할인하면 받으럼 대변 기억나시죠? 할인할 때 뭘 바친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차감원 잔액은 국민은행 당좌로 받았다. 자, 우리 분개하게 되면 대변에 받으럼이 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할인료 30만원을 뺀 나머지가 당좌예금으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분개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차변에 자, 당좌예금으로 들어보겠고요. 당좌예금은 국민은행 당좌죠. 자, 국민당좌. 자, 이렇게 하시고 자, 2,470만 원이 입금이 됐어요. 자, 매출 채권. 자, 매출 채권이죠. 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에요. 자, 그래서 맨 끝에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처분 손실 금액이 30만 원 있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다음에 대변에는 바드럼이죠. 그죠? 자, 채권이니까 여기 어디 거예요? 리치 거잖아요. 자, 리치. 자, 2,500만 원. 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수행과제를 보니까 거래자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바드럼 현황에 반영을 하세요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바드럼 적요란 여기 있죠. 바드럼 적요란 여기 보면 자금관리 F3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자, 여기서 F3 키를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 이제 할인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어음번호서부터 하는데 여기 어음번호에다 더블 클릭. 그럼 이미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거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할인하고 국민은행하고 할인기간이 나와 있는데 이 할인기간은 어디에서 한 거라 그랬어요? 아까 국민은행 서대문지점에서 할인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국민은행 당좌 하시고 서대문지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끝났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부가세 관련된 전표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메인 매출 전표로 들어갑니다. 날짜가 7월 31일이네요. 자, 7월 31일 들어가겠습니다. 자, 31일 날 보니까 지금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판매자가 되는 거예요. 즉, 공급자. 그럼 여기 거래처가 엠바디아네요. 그죠? 자, 그럼 먼저 내가 지금 세금 관세를 발행했으니까 11과세가 되겠고, 그 다음 여기는 LG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호환영. 호환용.
필터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되겠죠. 자, 수량은 500개, 단가는 10,000원.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는 엔바디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엔바만 찍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라고 나와 있는가를 잠깐 보시면, 자, 일단 볼게요. 판매에서 거래 명세서이고요. 외상매입금 50만 원을 상계 처리하고, 자, 외상매입금과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 받았대요. 자, 혼합거래로 해줘야 되겠고, 매입 매출자를 입력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발급 및 전송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다가 전자세금계산서는 그냥 넘겨가야 돼요. 이렇게 1번 전자입력 입력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를 직접 우리가 발급을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혼합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품 매출 하시고, 그 다음에 차변에다가는 아까 외상매입금과 상계 처리한 금액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가? 50만원. 자, 처리하고, 나머지는 뭐라고 그랬다?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예금하고 금액은 500만원인데,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보통예금이 엠바디아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엠바디아 아니잖아요. 그죠? 뭐라 했어요?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하나은행이라고 우리가 찍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다 하나. 자, 하나은행 보통이라고 선택을 하시고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가 우리가 보통예금이 하나은행이라는 거 반드시 꼭 확인하시고 들어가세요. 예금 우리가 이제 거래처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입력을 했어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셔야 되냐 하면, 자, 여기 보면 부가가치세에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여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로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이게 7월 31일이니까 여기다가 07, 01서부터 자, 07, 31일까지 쭉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이제 이 부분이죠. 엠바디아.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발행할 거잖아요. 자, 여기다 체크하시고 전자발행 확인. 자, 이 상태에서 발행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로 들어가서 로그인. 그리고 여기에서 매출 조회요. 자, 매출 조회 하셔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맞는 거 확인하시고 발행. 자, 이렇게 해 주시고, 자, 우리가 이제 발행을 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전송 성공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완료가 됐는지, 자, 여기 보면, 여기 확인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 전송 성공으로 나온 거 꼭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매입 매출 전표로 들어가시게 되면, 자, 요 날짜도 한번 보자고요. 자, 아까 우리가 그냥 빈칸으로 내비뒀는데 전자발행으로 바뀌어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제대로 우리가 발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요 순서대로 그대로 들어간다. 자, 그 다음 이제 매출 거래 또 한번 보자고요. 자, 매출 거래인데요. 8월 16일자죠. 8월 16일자. 자, 8월 16일자에 지금 내가 판매자잖아요. 그죠? 공급받는 자, 강동미술관이네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전자계산서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유형은 13면세가 되는 거죠. 그죠? 계산서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 천연제습제라고 찍어주시고, 천연제습제. 하시고, 수량은 몇 개다? 10개. 단가는 25,000원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세요. 자,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강동미술관. 아이고, 거래처가 지금 강동 아닙니까? 맞죠? 강동, 안 나오지? 미술. 안 나오는 거야? 감동이에요? 감동이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전자 입력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전자 입력 하시고, 그 다음에 분계 유형은
여기 뭐라 하냐면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으니까 혼합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상품 매출하시고 차변에다가는 보통 예금. 금액이 얼마예요? 25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주의하실 거, 주의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예금 제대로 바뀌었는 거 꼭 보라고 그랬죠? 자,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나은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보통으로 바뀌었는 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하나은행 보통으로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매출 거래죠. 자, 9월 10일 날짜입니다. 자, 9월 10일 날짜에 보니까, 자, 여기 지금 내가 전자 세금 개선서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10일 과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이죠. 시스템 에어컨. 자, 지금 수량은 한 대고요. 그 다음에 단가가 170만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어디다 파는 거예요? 순환자원이라고 하는 데다가 우리가 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그냥 우리 앞전에 전자세금에서 발행했으니까 이건 전자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는 거래인가를 보게 되면 한번 보자고요. 사무실에서 사용 중인 시스템 에어컨을 매각하고, 그러니까 우리 비품 파는 거네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이며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대요. 장부 내역하고 이렇게 나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유형 자산을 매각할 때는 항상 혼합으로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상품 파는 게 아니잖아요. 자, 비품으로 바꿔주시고, 자, 여기다가는 항상 무슨 금액으로 취득원가로 바꿔주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뭘 구하라 그랬죠? 장부 금액을 구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취득원가가 460만 원이겠습니까? 그죠? 460만 원에서 감가상각금액이 280만 원이에요. 그럼 18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170만 원에 팔았으니까 10만 원만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차변 이제 분계 들어갈게요. 213 감가상각금액이 얼마이냐? 280만 원 있죠. 또 차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죠. 자, 처분 손실 10만 원만큼 생겼어요. 그 다음에 또 차변에 무슨 예금으로? 그죠? 보통 예금으로 돈이 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187만 원. 자, 이렇게 하시고 꼭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보통 예금 같은 경우는 제가 꼭 확인하라고 그랬죠. 그죠? 보통 예금 어디 계좌로? 우리은행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은행 보통으로 반드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 거래 들어가겠습니다. 자, 매입한 게 언제 날짜냐 봤더니요. 자, 여기 지금 10월 4일이죠? 여기 10월 4일. 자, 10월 4일 날. 자, 여기 이제 보니까 카드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회식비를 결제했다 그랬으니까 카과가 되겠네요. 그죠? 내가 지금 뭐 한 거예요? 매입한 거에 해당하는 카과에 해당하는 거죠. 57. 자, 카드는 어느 카드예요? 국민카드가 되겠네요. 그죠? 확인. 자, 여기다 회식 이렇게 회식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회식 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금액은 18만 원이 나왔어요. 자, 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뭐라고 하냐면 카과, 현과, 건별은 무슨 가로 입력하라? 그죠? 공급 대가로 입력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19만 8천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어디에서 먹었나 한번 볼까요? 어디에서 먹은 거야? 노량진이라고 나와있네요. 자, 노량진 수산. 자, 여기는 카드니까 해당이 없잖아요. 자, 그죠? 여긴 카드니까 카드 이렇게 해주시고. 자,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800번대. 자, 이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여기에 국민카드,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이렇게 처리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매입거래 한번 보자고요. 날짜가 11월 15일이네요. 자, 11월 15일 날. 자, 15일 날 보니까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사용할 노트북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그러니까 세금연서 받은 거죠. 자, 여기다 비품 구입이 되는 거죠. 비품 구입. 자, 수량은 한 대. 그 다음에 단가는 140만원 하시고. 자, 거래처가 어디에요? 제가 지금, 그린 필터잖아요. 공급받는 사람이니, 매입하는 사람이니까. 나래전자죠. 자, 여기다 나래 하시고. 자, 전자입력으로 입력을 하라고 여기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대금을 어떻게 했느냐 봤더니, 자, 외상으로 구입했대요. 그러면 2번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외상 매입금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 여기다 하게 되니까 상품으로 나와 버렸어요. 그죠? 외상 매입금. 그러니까 여기다가 외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혼합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상품을 뭐라고 바꿔준다? 비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대변에다가는 미지급금이라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 나온다? 154만원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일기 예정에 과세기간에 대한 그 부가가치세 거래 자료는 입력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기 예정이 뭐예요? 우리가 3월 31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 전표에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일반 전표에서 분명히 붕괴를 했을 거예요. 3월 31일자로. 그쵸? 거래 자료는 입력되어 있다. 일기 예정인데, 그러니까 분계일을 입력하라는 얘기네요. 여기 일기 예정의 부가세를 참고해서 납부세액 회계 처리를 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하고 환급받을 세액은 미수금으로 처리를 하고 계정 코드를 입력할 것.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잠깐 좀 보자고요. 부가세 먼저 신고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부가세 신고서라고 나와 있죠. 자, 신고서에 들어가서 자, 일기 예정이니까 1월 1일서부터 3월 31일 하고 엔터. 자, 그러면 여기가 보니까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주면 납부세액이거든요. 그죠? 자, 요거를 회계 처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일단 숫자를 적어줘야 되겠죠. 그죠? 35568.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34935. 그죠? 그 다음에 납부세액이 633. 그럼 이제 일반 전표로 들어가서 입력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차변서부터. 우리가 과세기간 종료일이랑 역분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자 뭐라고 해준다?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되겠죠. 부가세 예수금. 자, 금액이 아까 예수금이 얼마였어요? 그죠? 35568이었죠. 그죠? 568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는 부가세 대급금이잖아요. 부가 하고 대급금. 자, 아까 매입세액이 얼마? 34935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여기다가 또 대변에 미지급 세금으로 우리가 납부세액이 63만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자,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 미지급 세금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채무예요. 그래서 항상 코드 걸어 두셔야 됩니다. 자, 서대문 세무서 하시고 633.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산이 됐어요. 자, 12월 31일 날짜로 들어가자고요. 자, 장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의 이자를 계산하다. 기간 경과라는 얘기는 지나간 이자. 그러니까 지나간 이자 60만 원을 계산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못 준 거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이 되겠고요. 자, 이자 비용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 금액이 얼마? 6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죠? 하시고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이라고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 자, 이렇게 해서 금액은 60만 원. 자, 이렇게 수동 분계를 먼저 입력을 이렇게 지금 처리를 우리가 해 줬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기말 상품과 이익이여금에 해당하는 것을 입력을 하고 수행과제를 잠깐 보자고요. 일단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에 결산을 하고
손익계산서 열어보고 이익잉여금 하는데 전표 추가 반드시 눌러라 이런 얘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하는데 자 여기 이익잉여금 할 때 블록이 아니오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자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을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1월서부터 12월 선택하시고 자 여기다가는 451 하시고 그 다음에 회계 1급은요 꼭 원가 대체 1번 선택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해줘야 전산액이 1급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상품 재고에다가 4,300만원 입력하시면 돼요. 자 끝났죠? 그냥 나오시면 안되고 위에 상단에 보면 전표 추가라고 하는 거 반드시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하시고 자 이제 빠져나가시고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불러오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오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다 날짜 입력하시면 돼요. 자 2026 자 0228 하시고 여기다가는 2025 자 0228 입력하신 다음에 자 빠져나가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제 그렇게 되면 나머지에 관련된 거는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요 문제 푸는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하시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